그러니까 카밀라는 추밀원이 공식 발표를 하는 순간 쓰러졌다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모두가 간과하는 부분은 문서에 서명이 된 건 그녀가 회의실에 들어가기 며칠 전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왕실 성명이 훨씬 더 복잡한 무언가를 덮으려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만약 이게 단순한 헌법적 형식 절차였다면 아무도 쓰러지지 않았을 겁니다. 아무도 얼어붙지 않았겠죠. 찰스가 그저 앉아서 지켜보는 동안 아무도 비공개 회의실에서 부축을 받아야 할 필요도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모두가 되풀이하는 이야기에 따르면 윌리엄은 기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테이블 가장자리를 꽉 잡고 숨을 죽인 채 마치 아직 열어보면 안 될 것을 건네받은 것처럼 아버지를 돌아보았다고 합니다. 그 모습만 봐도 이건 단순한 의식이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건 관계의 단절이었습니다. 시간 순서 문제와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크라운 워치를 구독하세요. 왕실이 해명할 수 있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으니까요. 자, 이제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공식적인 입장은 추밀원이 윌리엄의 즉위를 공식적으로 인정했고 이는 계획된 권력 이양의 일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카밀라의 심경을 전하는 동일한 소식통들은 국왕이 예비 이양 문서에 서명한 날짜가 발표 며칠 전이라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이는 카밀라가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동안 찰스 왕세자가 이미 이양 절차를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카밀라는 논의를 통해 해결하려 했지만 실제로는 이미 그녀 몰래 결정된 사태의 여파 속으로 뛰어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다리에 힘이 풀린 것은 윌리엄의 자귀에 대한 충격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단 한 사람이 조용히 자신을 배제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이는 결코 작은 차이가 아니다. 왕실은 이 상황을 품위 있는 권력 이양으로 포장하려 한다. 하지만 찰스가 진정으로 카밀라에게 이런 결과를 예상하도록 준비시켰다면 그녀는 마치 갑작스러운 공격을 당한 사람처럼 반응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장면은 왕실의 주장을 뒷받침하지 않는다. 실제로 발해온과 사건을 비교해보면 그 모순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추밀원 발표 6일 전 카밀라는 윈저에서 찰스 왕세자와 비공개 회담을 갖고 왕위 이양을 1년 더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녀는 왕위 이양을 너무 빨리 하면 나이든 군주가 감정적으로 물러날 준비가 되기 전에 약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찰스 왕세자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논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카밀라의 말을 듣고는 그녀가 논쟁에 사용했던 서류처를 다듬며 왕위 이양은 더 이상 가족 문제로 다룰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추밀원 소집 절차를 담당하는 관계자들에게 연락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까지 관련 서류가 준비되었습니다. 따라서 카밀라가 추밀원 회의실에 들어섰을 때는 이미 패배한 상태였습니다. 세호명은 이미 며칠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절차는 이미 진행되었고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오직 퀸 콘서트 관계자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붕괴가 일어난 겁니다. 연극적인 사건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남편의 통치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에 참여할 권한을 잃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의 신체적 반응이었다. 그리고 찰스가 그녀를 돕기 위해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 이야기 전체에서 가장 냉혹한 부분이다. 그는 펜을 내려놓고 윌리엄을 지켜보며 그 순간의 무게를 느끼고는 카밀라가 호위받으며 나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것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미 다가올 일을 받아들인 사람의 모습이었다. 윌리엄 역시 최종 날짜를 몰랐던 것 같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간과하는 또 다른 부분이다. 새 국왕은 왕위 계승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발표가 그날 아침에 있을 것이라는 사실은 듣지 못했던 것이다. 찰스는 최종 일정 논의에서 아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했다. 보도에 따르면 그 이유는
윌리엄이 아버지의 퇴진을 배후에서 조종했다는 비난으로부터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칼스는 그 결정이 오로지 자신의 뜻이었다는 것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 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고귀한 생각이지만 이는 윌리엄이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불안감을 안고 그 방에 들어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그는 감정적으로 준비할 시간도 없이 왕관을 뒤집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윌리엄이 입을 열었을 때 그는 자신의 새로운 권한에 대해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확신하는지 물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이 사건을 단순한 권력 장악이 아닌 가족 비극으로 느껴지게 하는 부분입니다. 찰스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앞에 놓인 서류를 매만지며 아들을 바라보고는 이제 개인적인 욕망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정치가다운 위험을 풍기기 때문에 앞으로 오랫동안 회자될 것이지만 동시에 핵심 질문을 완전히 회피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윌리엄은 확신에 대해 물었고 찰스는 의무에 대해 답한 것입니다. 그 두 가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찰스가 단순히 네, 확실합니다 라고 말할 수 없었다는 사실 자체가 이 결정이 얼마나 갈등에 휩싸였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 후 카밀라는 의회 회의장에서 부축을 받아 나온 뒤 개인 응접실에서 윌리엄과 대면했습니다. 이 장면에서 이야기는 헌법적 갈등에서 훨씬 더 개인적인 문제로 전환됩니다. 카밀라는 윌리엄에게 자신이 정말로 그의 승계를 막으려 했다고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윌리엄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의자를 옮겨 앉아 카밀라에게서 약간 떨어져 앉으며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를 괴롭힌 것은 카밀라가 찰스가 아버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결정을 내리는 것을 막으려 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차이점이 중요한 이유는 갈등의 전체적인 양상을 바꿔놓기 때문입니다. 윌리엄이 권력을 원했던 것이 아니라 카밀라가 찰스가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려 했던 것입니다. 윌리엄은 이 점을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그는 카밀라에게 누군가를 보호하는 것과 그 사람이 무언가를 놓아주는 능력을 통제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진실이기 때문에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카밀라는 자신이 찰스를 변호하고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입지를 지키려 애쓰고 있었고 윌리엄스는 그 속셈을 즉시 간파했다. 카밀라는 대옥 의미심장한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녀는 찰스에게 캐서린의 역할이 커진 것이 정권 이양 속도에 영향을 미쳤는지 물어봤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윌리엄은 진심으로 놀란 표정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는 캐서린이 최종 날짜를 전혀 몰랐고 찰스와 협의하지도 않았으며 일정을 재촉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그 대답은 카밀라의 가장 깊은 의심 중 하나를 불식시켰다. 그녀는 비난할 대상을 찾고 있었다. 캐서린이나 윌리엄 혹은 야심찬 조언자들을 탓하고 싶었다. 하지만 진실은 더 단순했고 그녀가 받아들이기에는 훨씬 더 어려웠다. 찰스는 그녀의 의견을 묻지 않고 혼자서 결정을 내린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 부분이 그녀가 극복할 수 없는 부분이었다. 카밀라는 수십 년 동안 찰스가 왕위를 기다리는 모습을 지켜봐 왔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 정체성이 그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다. 그가 자발적으로 그것을 공개할 리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가 그것도 그녀에게 말도 없이 공개했을 때 그녀의 믿음은 산산이 조각났다. 단순히 영향력을 잃는 문제만이 아니었다. 자신이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결정을 그녀에게 알리지 않고 내렸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었다. 이건 결혼 생활의 문제이지 헌법적인 문제는 아니었다. 그런데도 궁궐의 업무는 계속 돌아갔다. 다음 날 아침 윌리엄스의 사무실은 이미 국왕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다. 브리핑은 다른 경로로 전달되었다. 그에게 공식적인 승인이 내려졌다. 이전에는 찰스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던 일들이 이제는 윌리엄스의 직접적인 동의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카밀라는 그 변화를 즉시 감지했다. 일정 브리핑을 받으러 갔더니 일정이 자신의 다이어리에서 삭제되어 있었다. 비서가 윌리엄스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카밀라는 텅 빈 시간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다이어리를 닫고 혼자 있고 싶다고 말했다. 이 작은 행정적 변화는 거창한 발표보다 더 큰 충격을 주었다. 권력이 이미 이동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기 때문이다. 누구도 거창한 연설을 할 필요가 없었다. 그저 일정이 바뀌었을 뿐이었다. 찰스는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외로움을 이해했지만 개입하기를 거부했다. 그는 즉위 첫날부터 개입하면 새 통치가 시작되기도 전에 윌리엄의 입지를 약화시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공개적으로는 잃어버린 것을 되찾으려 하지 않고 사적으로는 위로를 건넸다. 그건 정말 가혹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때문에 왕실이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보다 이번 정권 교체가 훨씬 더 냉랭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찰스는 여전히 존재하고 존경받지만 왕실의 시스템은 더 이상 그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카밀라는 이제 과거의 자신과 미래의 자신 사이에 과도기에 서 있습니다. 윌리엄은 뜻밖의 행동을 했습니다. 그는 고위 참모들에게 카밀라가 모욕당해서는 안 된다고, 그녀의 개인 참모진을 함부로 교체해서는 안 된다고, 이번 인사 이동을 보복의 빌미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지시했습니다. 그 지침은 제도 개혁과 개인적 처벌을 분리했다는 점에서 중요했습니다. 윌리엄은 복수심에 찬 전환이 아닌 깔끔한 전환을 원했습니다. 카밀라는 그 명령 소식을 듣고 진심으로 놀랐습니다. 그녀는 어떤 제약이나 보복을 예상했었죠. 하지만 윌리엄은 그녀의 영향력을 줄이면서도 그녀의 존엄성을 지켜주었습니다. 이는 매우 특수한 형태의 권력 행사입니다.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조치입니다. 그 일로 카밀라는 자신이 처음부터 그의 의도를 잘못 파악했던 것은 아닌지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다. 그러자 윌리엄은 그녀와 단둘이 만나자고 요청했다. 비서도 고문도 공식 문서도 없이 오직 두 사람뿐이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언론 보도에서는 전혀 다루지 않은 감정적인 전환점이 찾아온다. 윌리엄은 왕위에 오르는 것이 승리처럼 느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모두가 찰스가 왕위를 축하하기를 기대하는 동안 그의 일부가 사라져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 같았다고 했다. 그는 평생 왕위를 준비해왔지만 아버지 곁에서 권력이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것을 지켜본 적은 없었다고 했다. 그래서 한 남자의 즉위가 다른 남자의 삶에서 비롯되었기에 더욱 아팠다고 했다. 카밀라는 그의 말을 경청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녀는 의례나 일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옹호하지 않았다. 그녀는 두려움이 자신의 저항을 부추겼다고 고백했다. 수십 년 동안 그를 규정해온 정체성을 버린 찰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두려웠다고 했다. 그녀는 그가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는 모습을 지켜봐왔다. 그렇게 빨리 놓아주는 것은 그가 자기 자신을 잃어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 같았다고 했다. 윌리엄은 그녀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었다. 그러자 그는 그녀가 예상치 못한 말을 했다. 그는 찰스 옆에서 그녀의 자리를 없애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왕위 계승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녀의 공식적인 영향력도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녀와 그의 아버지와의 개인적인 관계는 왕실 권위로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호하지만 잔인하지 않은 변화를 원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그녀를 악당으로만 규정하기 어렵게 만드는 점입니다. 카밀라가 피할 수 없는 변화를 지연시키려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녀는 윌리엄의 부상을 막기 위해 노력했지만 막상 그 순간이 왔을 때 윌리엄은 그녀를 억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의 인간성에 경계를 그었고 카밀라는 처음으로 이송을 미루려 했던 시도가 지나쳤을지도 모른다고 인정했다. 그녀는 찰스를 옹호하려던 마음이 점차
자신이 두려워하는 미래에 대한 반대로 변해갔다고 말했다. 이런 말을 입 밖으로 꺼내기는 어렵고 이는 갈등의 의미를 바꿔놓았다. 단순히 권력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두려움이었다. 존재감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 사랑하는 사람을 그 사람을 집어삼킬 역할에 빼앗기는 것에 대한 두려움, 자신이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이야기에 들러리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궁궐밖은 대중의 이야기다. 이미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방송사들은 이를 놀라운 세대교체로 묘사했다. 논평가들은 칼스의 퇴위 결정과 윌리엄이 얼마나 빨리 왕위를 장악했는지에 주목했습니다. 왕실은 연속성, 가족 화합, 그리고 전임 군주에 대한 존중을 강조하는 신중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그 표현이 조심스러웠던 이유는 현실이 아직 너무나 생생했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은 이미 법적으로 완료된 일에 대한 감정적인 반응을 따라잡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칼스는 중계를 거의 보지 않았다. 그는 전문가들이 그의 퇴임을 논하는 것을 듣고 방송을 끄고 윌리엄스의 첫 공식 일정에 대해 물었다. 그 사소한 디테일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 그는 자신의 명성을 걱정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아들을 걱정했다. 역할은 바뀌었지만 걱정은 변하지 않았다. 윌리엄은 공개적인 축하 행사에 적응하기 힘들어했다. 베어킹엄 궁전 밖에는 그의 이름을 외치는 군중들이 가득했다. 군중 위로 들려있는 신문에는 윌리엄 왕이 되다 라는 글자가 큼지막하게 적혀 있었다. 그 아래에는 찰스 왕세자가 군주로서 마지막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 작은 사진이 놓여 있었다. 국화와 슬픔이 같은 신문 한 면에 실렸다. 윌리엄은 그 불균형을 느꼈다. 그는 찰스가 무엇을 포기했는지 알고 있었다. 그리고 박수갈차에는 그가 당한 개인적인 희생과는 동떨어진 것처럼 느껴졌다. 캐서린은 그에게 오늘 하루가 고통스럽지 않았던 척할 필요가 없다고 상기시켰다. 그는 이제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를 저버리지 않으면서도 아버지의 희생을 기릴 수 있다고 말했다. 자칫하면 형식적인 행동으로 변질될 수 있는 순간에 그것은 그를 진정시키는 목소리였다. 카밀라 또한 공개적인 입장을 조금씩 조정하기 시작했다. 궁궐 측의 발표는 그녀의 제도적 권력이 변화하더라도 개인적으로는 찰스를 계속 지지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왕비는 대호 이상 반항기나 몰락이라는 틀에만 갇힌 인물로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한 시대의 어려운 끝자락에 직면한 인물로 제시되었습니다. 이는 신중한 이미지 쇄신입니다. 이를 통해 그녀는 새로운 질서에 도전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면서도 대중의 시선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또한 품위에 대한 윌리엄의 지시가 실질적인 결과를 가져왔음을 시사합니다. 그녀는 지워진 것이 아니라 새로운 위치로 재배치된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순간은 윌리엄이 처음으로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기 전에 찾아왔습니다. 찰스는 아들과 단둘이 만났다. 아들의 재킷을 바로잡아주고는 한 발짝 물러서서 더 이상 지도자의 허락이 필요 없다고 말했다. 윌리엄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버지를 껴안았다. 그 순간 두 사람의 관계가 왕관보다 더 중요하게 느껴졌다. 바로 이런 모습이 왕실이 내세웠어야 할 모습이었다. 몰락도 문서도 의회도 아니었다. 방 안에 서 있는 두 남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들고 있던 것을 놓아주는 순간이었다. 이 양은 서명이나 선언 때문이 아니라 찰스가 놓아주기로 선택했고 윌리엄은 그것을 쉬운 일인 척하지 않고 받아들이기로 선택했기에 완료된 것이었다. 카밀라는 그 후 찰스에게 합류했다. 관리도 보좌관도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무너짐이 단순히 영향력 상실 때문만은 아니라고 털어놓았다. 그들이 알고 있던 삶이 단 한 문장으로 끝났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옛 체제가 사라진 후 무엇이 남을지 두려웠다. 찰스는 그녀의 손을 잡고 왕관을 잃었다고 해서 함께했던 삶까지 잃지는 않을 거라고 말했다. 그 대답은 그녀에게 어떤 직함도 줄 수 없는 무언가를 주었다.
그녀가 그 말을 진심으로 믿었는지는 또 다른 문제였다. 하지만 그 순간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윌리엄은 이전에 했던 약속을 지켰습니다. 카밀라의 제도적 권력은 줄어들었지만 그녀는 격화되거나 고립되거나 적으로 취급받지 않았습니다. 캐서린은 새로운 군주 곁에 섰습니다. 칼스는 자발적으로 물러났고 왕위 계승은 패배가 아닌 한 세대의 의도적인 항복과 다음 세대의 수용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자극적인 헤드라인들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은 쿠데타도 배신도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이 왕위 계승에 있어 자신의 지속적인 권력 장악보다 안정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주변 사람들은 그 결정에 지극히 인간적인 방식으로 반응했습니다. 카밀라는 찰스 통치 기간 중 가장 중요한 결정에서 자신이 배제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무너졌습니다. 윌리엄은 자신이 얻게 될 대가를 이해했기에 망설였습니다. 찰스는 이미 상실을 받아들였기에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궁궐은 감정이 따라잡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 책에는 누가 개인 방에서 울고 있는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저 다음 서명, 다음 브리핑, 다음 승인만 필요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한 발짝 물러서서 전체적인 상황을 살펴보면 이 이야기는 사실 추밀원이 윌리엄에게 자귀를 수여한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 내용은 그 직함이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 어떤 대가를 치르게 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찰스는 자신을 정의했던 역할을 잃었고 카멜라는 자신의 입지를 구축하는 데 기반이 되었던 영향력을 잃었습니다. 윌리엄은 왕관을 얻었지만 그 무게가 아버지와의 관계에 곧바로 부담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직함은 공식화되었고 권력은 실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카메라가 떠난 후에도 감정적인 여파는 오랫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군중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바로 이것이 시간 순서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며칠 전에 서명된 서류, 윈조에서의 비공개 회담, 카밀라가 여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던 논쟁, 그녀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발표,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찰스는 이미 선택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는 단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만 알리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것이 이야기의 핵심 모순입니다. 왕실은 순조로운 정권 이양을 보여주고 싶어 하지만 관련된 사람들은 그 급작스러운 이양 과정 때문에 여전히 고통받고 있습니다. 윌리엄이 왕이 되었습니다. 찰스는 더 이상 군주가 아닙니다. 카밀라는 여전히 건재하지만 그녀의 발밑 땅은 영구히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확실한 것은 이 권력 이양 과정이 공식 발표에서 보여준 것처럼 통제된 것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왕관은 옮겨졌고 왕실 가족은 여전히 그 변화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적인 공간에서 들려오는 침묵은 어떤 선언보다도 더 큰 울림을 줍니다.